네, 풍수지리에서는 한 걸음 차이로 명당과 흉지가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아파트 단지라고 해도, 그리고 여러 같은 주택가라고 해도 그 한 집 건너 한 라인 건너서 그 집안의 길흉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주택가 내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에 따라서 길과 흉이 바뀌는 것이니 잘 참고하셔서 끝까지 잘 수강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언제나 현장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풍수 전문가로서 계속해서 출장 컨설팅, 비대면 컨설팅, 강의 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기억나는 사례 중 한 곳은 바로 김포였습니다. 김포에 컨설팅을 요청하신 의뢰인분께서는 김포에서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이셨습니다. 뜻하지 않게 혼자가 된 상황에서도 좋은 곳을 통해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저 역시나 간절함을 담아서 김포시에 지하철 2개 권역 이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을 직접 밟아보면서 아파트를 선정하였고 그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아파트를 선정해 드렸습니다. 이처럼 정말 제대로 된 그 풍수 입지에 맞는 아파트를 찾는 것은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분들이라고 해도 최소한 상식 수준에서 알아둬야 될 것들, 그리고 알면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들려드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집을 선정해드리라 절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누군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틀린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이 틀린 것인 줄을 알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그럴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함인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꼭 여러분들 항상 정확한 선택, 현명한 선택만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고르실 때 유의하셔야 될 부분, 바로 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풍수학의 고서 장경에서는 땅이 귀한 것은 곧 평이함에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발코니를 기준으로 그 앞이 너무 경사진다라든지 혹은 그 위쪽 너무 앞쪽이 지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공간에 그 귀한 기운, 좋은 기운이 머물기가 어렵다 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 앞의 지대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지난달에 동쪽 일대의 아파트를 찾아드리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곳 아파트 단지를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경사진 곳으로 더 지어놨던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남양집을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설령 앞쪽으로 올라간다, 즉 남쪽으로 지대가 높아진다 라고 해도 무조건 남쪽으로 남향으로 배치를 해버리니까 경사진 곳에 그냥 아파트가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 풍수에 대한 부분, 이런 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 아파트를 선정하실 때 단지 브랜드만 보고 딱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고 이곳에서 피치 못할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 속에서 뼈저린 고통을 통해서 풍수를 온몸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원칙만 지킨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 땅에 대한 부분으로서 해를 보는 거는 상당히 많이 피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 가지 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남향집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북향집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남향집이든 북향집이든 그 어느 좌향이든 간에 평안한 곳에 위치된 곳을 찾는 거, 그게 가장 입지에 대한 선정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이든 상가든 사옥이든 다 동일한 거니까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넓은 평지가 보이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있는 곳은 평평할지라도 내 주변이 전부 다 평지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딱 나 혼자 덜렁 서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아파트다 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좋은 기운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꼭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드는 게 바로 서울에 있는 시그니엘이죠. 시그니엘 혼자 우뚝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 자연의 원칙을 어떤 특정한 한 사례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그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도 타고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가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한 그 사람들의 깊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 속 시끄러운 사정들, 그 속 시끄러운 사정들이 일반 보통의 가정에서보다 더 심화되어 나타납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분들을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튼간에 넓은 평지에서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은 풍수지리적인 원리로 봤을 때 주변에서 들이치는 그 바람 때문에 내가 머무는 그 공간의 기운들을 가두어 두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원리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게 보이면 정말로 좋지 않은데요. 바로 흉한산입니다. 흉한산. 여러분들이 산에 대해서도 기란산, 흉한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서 배우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해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흉한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산 봉우리 모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봉우리 모양이 뭔가 울퉁불퉁한다라든지 뭔가 흉측한 모양 혹은 맹수를 나타낸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가까이 보이는 집일 경우에는 그러한 산세의 영향을 받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런 흉한 일을 당한다라든지 혹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이 흉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정이 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뭐 산 하나는 모양 가지고 그렇게 되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풍수를 떠나가지고 일반적으로도 옛 고구려 사람들을 칭할 때 현재 한강 이남의 땅보다는 더 산세가 험준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호전적이다 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에 산이 보이면은 명예롭고 물이 보이면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풍수에 대한 어떤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산이라고 함에 있어도 오행에 따라서 그 모양을 나누고 있고 그 물에 있어서도 그 깊이와 탁함에 따라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앞에 산이 보이니까 다 좋다, 앞에 물이 보이니까 재물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집을 짓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뜻하지 않은 너무나 깊은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흉한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거는 상식적으로라도 알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산 자체의 모양에 대한 분류도 있지만은 이 산이 내 집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해석의 작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말한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정도만 삶에 적용을 하시지 저기 뭐가 산이 보이니까 나한테 어떻겠구나 라고 그런 전문적인 내용을 스스로 삶에 적용하고 혹은 남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지극히 피해야 될 일임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층간소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층간소음도 그렇고 그 아파트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인근 부동산에 찾아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보고 사무실의 소장님하고 잘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원주민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알고 가는 게 참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려고 하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죠. 그렇게 했을 때 솔직하게 알려준 사람도 있고 그냥 집을 빨리 내야 되니까 솔직하게 알려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소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인심이 어떠한지, 층간소음이 어떤지, 그리고 연령대 구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에 맞추어서 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지혜도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파트라는 게 정말로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특히 풍수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풍수서적에서도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내용을 적시해 놓은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책에서는요. 한 아파트에 살면은 다 똑같이 풍수지리를 적용받는데 어떻게 층별로 운세를 나누고 라인별로 운세를 나누냐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풍수지리의 원리는 한 걸음 차이로 명당과 흉지가 갈리는 겁니다.
한 걸음 차이만 해도 그렇게 명당과 흉지가 갈리는데 설령 한 동에 같은 동에 산다고 해도 라인이 달라지면 땅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같은 라인에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층에 따라서 또한 그 운이 다를 것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습성, 방 배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풍수 인테리어를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집의 운이 다 다른 겁니다. 즉,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집마다 다 운이 다르고 풍수가 다르다.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공간이든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사옥이든 묘지든 간에 그러한 세분화된 원리, 아주 세밀한 운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게 풍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파트 풍수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까지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풍수라는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유튜브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것들만 알려드리다 보니 풍수 인테리어 위주로 다루고 있지만은 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반 대중일지라도 정말 올바른 풍수지리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잘못된 정보에 현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실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올 초에 서울에 주택 감정을 갔을 때 일인데요. 한 어머님께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그 주택을 수리해서 살아도 될지 혹은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이사를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자문을 요청하셨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오래되기도 했습니다.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일부 수정할 부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 더 거주를 하실 만하다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거기서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집안에 그 다른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 십수년 전에 어떤 지인이 엘로드를 들고, 그러니까 수맥을 측정하는 도구죠. 이 엘로드를 들고 와가지고 그 방에는 수맥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그 방은 그 이후로 절대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그 방에 수맥이 있는 걸 떠나가지고 공간적인 것도 좋았고 그런 기운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거를 잘못 적용을 해버려가지고 십수년 동안 그 공간을 버리고 살았던 거죠. 이처럼 풍수지리라는 거 절대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쉽게 이야기 드리는 것들은 쉽게 삶에 적용을 하시고 어렵게 해야 될 부분들은 전문가를 찾으시거나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텅텅 비어있는 지갑입니다. 요즘 지갑을 쓰진 않지만 카드에서 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월급 들어오면은 이렇게 숭숭 빠져가 나가는 거 보면은 빈 지갑과 다를 거 없죠. 자, 왜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아파트,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나만 안 되지? 그리고 누구는 더 잘 되고 누구는 더 안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풍수는 거짓이 아니냐라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좋은 터는, 그리고 좋은 터, 좋은 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이거는 유료 컨설팅에서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그거는 배제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좋은 터는 절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내 사주에 맞는 집도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사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활용하시려고 그렇게 막 만들어낸 나한테 맞는 집도 이런 거 없고요. 제가 댓글에 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나무 밑에 그늘에 있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다 시원합니다. 다 시원하지 그 그늘 밑에 누구는 덜 시원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자연은 가려도 자연이 사람을 가리는 거 아닙니다. 즉 좋은 집은 사람을 가리지 않지 사람이 좋은 집이지 몰라서 그걸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개념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500년 동안 대대손손 잘 되어온 그런 집터가 있고 500년 동안 자손들이 쭉 이어져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런 조상님의 묘토도 있습니다. 정몽주 선생님 묘토라든지 육신사라든지 양동마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다 현실적으로 입증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곳을 못 살아봐서 그런 거지 그런 곳이 다 존재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못 살았다라고 해서 부정할 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곳을 또 찾아가 보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은 사람은 100년을 살거든요. 길게 잡아도 100년인데 지구는 지금 약 40억에서 45억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 남은 수명이 대략 50억 년 정도라고 하니까 100억 년을 산다고 합시다. 지구가 100억 년이고 사람은 100년 살다 가는데 이 100년 살다 가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 지구, 내가 사는 환경을 파악한다는 거. 즉 사주를 가지고 뭐 다른 걸 가지고 나랑 맞는 집이 뭐냐, 뭐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지나가는 개미가 사람을 가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자, 요런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 안에 산다고 해도 같은 아파트의 동이 다르죠. 층이 다르죠. 라인도 다르죠. 같은 라인을 해도 또 집안의 구조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활 형태가 다릅니다. 또 개인이 타고난 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팔자 안에는 사주도 있고 그 사람의 살아온 행동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조상님 산소로부터 내려오는 그 에너지도 있을 거고 또 이전에서 내가 주택에 살았던 내가 태어났던 곳에서 받았던 그러한 기운까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섞여져 있기 때문에 설령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길흉이 보이기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좋은 토에 좋은 기운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영양제를 먹고 100%의 효과를 내지만 누구는 영양제를 먹고 50%의 효과를 내는 거와 똑같습니다. 영양제는 똑같은 영양이 들어있는 건데 그 먹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즉 내가 문제인 거지 집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풍수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는 거고 결국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삶의 길로 선택을 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명확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절대 나에게 맞는 집이라는 걸 찾지 마시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가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찾아보십시오. 자, 어떤 분은 또 지금 뭐 예전에 무너진 백화점 자리에 지어진 곳에 지어진 아파트에 사는 분이 잘 됐는데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분의 팔자인 거고요. 그분의 팔자인 거고 그 집에서 받는 나쁜 기운은 언젠가는 그분의 삶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각자 삶이 다르기 때문에 남과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자연의 근본 원리의 바탕에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찾아보시고 내 삶만 잘 들여다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좋은 아파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진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한테 좀 명당 동네에 명당 아파트 좀 소개해 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동네로 봤을 때 분명 더 좋은 동네도 있고요. 분명 입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더 좋은 아파트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아파트 전체 다 사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딱 특정한 동에 특정한 라인에 특정한 층, 딱 그 집 하나뿐인 거죠. 여러분들은 그 집 하나를 잘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동네가 좋냐, 어떤 아파트 전체가 좋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찾으려 할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아파트다라고 하는 거는 딱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위치, 그거 하나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 무슨 어디 명당 동네가 어떻고 명당 아파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에 혹하셔가지고 괜히 잘못된 선택을 해버리시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현장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보통 앉아서 풍수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직접 어떤 사람들의 삶을 관여해 본 적이 없으시고 그분들의 삶을 바로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하나의 정보를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체감하고 있는 일선에 있는 전문가로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집을 찾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고 아파트 안에서도 내가 살려고 하는 집, 그 집 하나의 위치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 점을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바로 느낌입니다. 느낌. 너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느끼실 건데 딱 의뢰인분들에게 주문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어떤지, 그 아파트에 가게 됐을 때 내가 받아들이는 느낌, 우리 가족 전체가 받아들이는 느낌, 오늘 가본 느낌, 어제 가본 느낌, 내일 가본 느낌, 그 느낌들을 총합을 따졌을 때 더 좋은 느낌이 드는 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낌만 믿고 가라, 그거는 아닌데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분명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좋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느낌 별로였는데 결국 같이 살고 있네. 뭐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누군가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사람의 느낌을 중요시하는 것처럼 집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유기체, 내 삶을 보호해주는 어떤 존재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집과의 인연은 그 느낌을 통해서 가장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아예 그냥 그러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딱 특정하게 아파트 찍어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를 비유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맞선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이성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 직접 가봐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지 않고 엄마를 대신 보냅니다. 엄마를 보내가지고 엄마 그 남자 좋은 남자인지 엄마 그 여자 좋은 여자인지 한번 봐주시고 엄마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골라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이 살 사람은 여러분들이 먼저 고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좋은지 가족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비교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 그런 과정이 집을 찾는 과정과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가지고 이 아파트 단지가 마음에 드는데 어떤 동과 어떤 라인을 찾아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저에게 의뢰를 하셔서 이렇게 집을 찾으셔야 되는 거지, 무작정 이렇게 다 요청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은 조금은 약간 비합리적이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사실 저희 회사, 저희 집안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풍수다라고 하는 거 정말 자연의 바탕을 한 상식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떤 비상식적인 부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그러니 어떤 집과 내가 인연이 될지는 먼저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같은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날의 케이스에 따라서 내가 딱 보러 갔는데 옆집 사람하고 부딪혔어. 여기 기분 나빠.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특정한 케이스도 좋고 전반적으로 왠지 여기 이 동네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 아파트 자체에 드나드는 그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집 찾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집을 찾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많은 자산이 들어가는 현실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운명이 다 달려있는 그런 문제인데,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쉽게 생각하는 거,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집 찾는데 몇 시간 만에 몇십만 원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오히려 이게 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선택, 여러분들의 삶이 위험해질 수 있는 선택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원체 흉흉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다라고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은 적대시 되는 사람들, 주변에 조금은 약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아파트, 그런 집은 좀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입지에 대한 건데, 바로 산을 깎아낸 그런 공간입니다. 산 깎아낸 거, 늘 이야기 드리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의외로요, 여러분들 직접 집 찾으실 때 이거 적용 잘 안 될 겁니다. 뻔히 보이는데 이걸 왜 못해라고 하시는데, 뻔히 보여도 우리가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얼마 전에 한번 만났던 그 레인분네 집 역시나 그 서울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이 깎여져 있는 입지였고, 뻔히 산이 깎여져 있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깎여졌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살아오신 세월이 그렇게 길게 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집과의 인연을 맺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쁜 게 나쁜 건데 나쁜 건지 모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주지시켜 드리는 겁니다. 산을 깎는다라고 하는 거, 땅의 기운이 파져버린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운을 받긴 어렵고 계속해서 흉한 기운을 받는 그런 작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는요, 그 집 안에 만약에 들어가 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집이 나와가지고 안에 구경하러 가잖아요. 하러 가면은 정리정돈의 상태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정돈의 상태. 뭐 사람마다 이 편차는 조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거는 약간 민감하고 조금 세심한 부분이긴 한데, 살다 보면은 이게 집을 어질러 놓고 정리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조금은 약간 너무 비상식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약간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진다면은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집 자체에 어떤 기운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정리정돈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평상시에 청소를 강조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바로 이겁니다. 집과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집의 기운이 좋지 않으면 사람도 좋지 않게 되고요. 사람이 좋지 않으면 집의 기운, 좋은 기운을 온전히 다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진짜 좋은 집을 찾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볼 수 있다. 저희는 그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한다라는 점을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게 경매가 많이 나오는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경매로 나온 아파트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집을 찾으시는데 막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이런 부분, 아니면 조금 더 정말 내가 세심하게 집을 찾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좋다라는 점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한 아파트 자체에서 이제 막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라인 자체에서만, 한 라인에서만 계속 그런 경매 물건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확실히 좀 의심을 해보는 게 좋다. 뭐 물론 간혹 사는 사람의 개인 사정에 따라서 나오는 물건도 있겠지만은 진짜 입지가 안 좋아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점도 하나 두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나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 요 점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냄새가 나는 집인지 요것도 참 잘 보셔야 되는데, 뭐 그날 딱 한번 딱 집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집 잘 꾸미고 하시는 분들 집에는 냄새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 속을 수가 있는 그런 냄새들, 예를 들어서 뭐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 하수구 냄새라든지 변기 냄새, 그리고 싱크대에서 올라오는 냄새, 그리고 집안 전체에서 풍겨지는 냄새, 어떤 여기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진짜 집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나는 냄새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요 점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물이 잘 막히는 집인지 아닌지, 자, 요 점까지 보시게 되면은 더 명확하게 확실할 수가 있는데, 물이다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되는 거죠. 집안의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도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됩니다. 뭐 계속해서 가둬놓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집안의 기운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그 풍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잘 막히는 집이다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도 당연히 시설이 노후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 여러분들 집안의 운에도 막힘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잘 모르더라도 우리가 집 알아보러 가면은 흔히 해보는 거 뭐 있죠? 콘센트 한번 딸깍딸깍 눌러보고, 그 다음 또 물 한번 그냥 틀어보고 변기물 내려보고, 이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집 처음 가시는 분들도 이거 괜히 다 해보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안방에 물 틀어보고 그리고 거실에 물 틀어봄으로 해서 이제 수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화장실이 자주 막히는지 그 물 빠짐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사실 명확히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사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까지 보도록 안 하시는 경우도 많죠. 뭐 당연합니다.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말이죠. 근데 또 내가 새 집을 찾는 과정이니까 그때 또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입장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잠깐 불편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챙기셔서 집을 찾는 게 진짜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